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쉬움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원소윤이라는 작가인데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유명해요. 그 서울대 출신인데 자기가 서울대 나온 것 같고 개그 소재로 삼는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스탠딩 코미디에서 하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너무 진지한 분위기여서 웃으라고 틀어드린 건데 참 친구 사이 연말되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얘랑 계속해서 친구로 갈 것인가. 예. 참 애증의 관계인 경우들도 많고. 자, 여러분 극강의 밸런스 게임 T하고 F. MBTI는 다 아시죠? 예,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따로 설명은 그래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는 뭐죠? 약간 사고형, 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렇죠? F는 막 공감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필링.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거죠.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시키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T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입술이 달싹달싹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샀냐 이거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무슨 종류의 화분을 샀는지 물어본대요. 자, 문장에 보니까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진짜? 아이고 무슨 어려운 뭐죠? 이렇게 힘든 일 있었냐고.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우울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이 한 문장인데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왜냐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T에 가깝겠죠. 이쪽 마음을 물어본 사람은 F에 가깝겠죠. 저는요 MBTI가 ESTJ입니다. ESTJ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했다. 막 배신감을 느낀다. 왜냐면 평소에 막 공감해주, 그거 좀, 그러면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사목실에서 양 목사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갱년기 F인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T는 요즘 사회화된 F 정도, 갱년기 F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사에 관련된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한 200만 정도 되는 유튜브 TV라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셨는데 T세요? F세요? 저는 대문자 T라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대문자 T야? 이런 얘기들 좀 하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처음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서도 MBTI를 좋은 표현은 하지만 이렇게 까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 이런 유형이니까 좀 이해해달라. 난 이런 차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떤 분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나 이런 타입이니까 내가 ESTJ니까 알아서 해 네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유형, 성격 유형. 저도 이제 임상심리사이기도 한데 임상심리사이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풀밭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성격 검사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성격 검사 특징이 뭐냐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관되고 반복되게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데 뇌는 게을러요. 왜 그러냐면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매번 매 순간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뇌가 터질 수 있다 이거죠.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턴화 시켜놔서 즉시 그걸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격이 되기도 하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 처리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말로 그 사람을 묘사하지 않고 한두 마디로 묘사하죠. 성격 급해. 네. 또 성격이 성격 못됐다. 아니면 순해. 느긋해 그 사람. 빠릿빠릿해. 뭐 이러잖아요. 떠오르죠. 그 사람이.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패턴화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성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드러나는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춰진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아리의 창인데, 제가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참 좋아하는 어떤 그 자주 쓰는 그런 사사분면의 도표인데, 자 보시면 타인과 내가 있는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건 오픈된 거예요. 오픈된 거. MBTI 같은 경우도 나 EST자야 그러면 이제 최현남 목사의 MBTI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픈된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시크릿이 있죠. 예, 시크릿 하나만 공개하면 공개하면 또 오픈된 영역이 되지만 제가 인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 반응이 지금 짱구 인형 이런 게 제 침대에 이렇게 흰둥이 지금 미스매치다. 야, 상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얼굴 표정들이 있는데 요즘 공개를 했더니 선물들을 막 주더라고요. 이렇게 시크릿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잘 안 하는데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진짜 이 무의식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영역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날 걱정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얘기해 주기는 못해. 왜 그래요? 나이가 30 이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 충고도 해주고, 옆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이가 한 30 이상 넘어갔어. 나이가 막 40, 50 됐어. 근데도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저 누가 얘기해도 너 안 고쳤나 보다. 안 될라나 보다. 괜히 얘기해줬다가 관계만 상할 것 같아갖고 내버려둬요. 근데 다 불편하죠. 그것 때문에. 다 불편해. 이 영역이 있다.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요새 이게 제가 다른 영리나 비영리 단체 가서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요. 그러더니 워크숍이 끝났더니 오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요즘 내가 요 얘기만 말씀 하나만 드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러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한답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테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우리 안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 마음속이 참 여러 가지로 막 복잡다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이제 같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굉장히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드는 하덕규, 그 백석대학교 방배관 백석대학교인데 거기 이제 나중에는 교회음악과 교수님도 하시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백석대에서 강의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이분 지인하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유명한 가수셨는데 너무 가슴이. 요게 이제 조성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가시나무라고. 이게 원래 CCM인데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양이라는 분이 불렀습니다. 이거 더 들으면 좋을 텐데 길어서 여기까지 해왔거든요. 여러분, 저도 어제 이제 러닝복을 입고, 러닝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러닝복을 입고 막 뛰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저녁 때 됐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치는데 아름다우면서 왠지 좀 슬픈 거 있죠. 네, 티인데 막 이렇게 보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왜 이러지? 막 그래서 이렇게 땀을 닦는 척 하면서, 근데 내 마음 안에 평한 마음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범벅,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하덕규 이 교수님도 젊은 시절에 막 마음이 막 요동치니까 약물도 하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병에도 걸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삶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막 그때 가사를 썼는데 내 안에 뭐가 많다 이거예요. 어둠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욕망도 있고 막 이렇다 이거죠. 어떨 때는요 저도 막 유명해지고도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면 알아보고
알아봤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막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닐 거예요. 한 80%. 그렇죠? 90%, 80%는 예. 이렇게 막 내 안에 막 복잡다단하다 이거죠. 예. 이 안에 난데 내가 이해 못할 내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쉬지를 못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듣죠. 예. 아이고 집에 가서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나 OTT 딱 틀어놓고서나 넷플릭스 틀어놓고 어떻게 하면 그냥 멍하니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 틀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융이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인생의 고통은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자기 실현의 기회다. 내가 취한 모든 발걸음이 하나의 점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자기 실현을 향한 길이다. 그 다음에 실현은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통합하여 오로지 자기가 인생이 편안하기만 하면 막 복잡다단한 속에서 그냥 막 방황만 하다가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한 번씩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통이 한번 병에 걸린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또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다거나 이러면요. 그게 그냥 위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 번씩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다녀. 사람들이 참아줘서 이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사람들이 드디어 못 참는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고통을 겪게 되겠죠. 이제 그때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니까. 그럼 그제서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알아차리는 계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성장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안고 복잡다단한 내가 정리가 되면서 통합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 두 책을 가지고 한 5주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을 보면 읽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분도 있고 안 읽은 분, 이게 쉬지를 못하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진짜 자기와 만나면서 쉬게 되는 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시간상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인물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참 못된 아들내미예요.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뭐하고 같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막 참 대단한,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인지 유산을 또 줘요. 그런데 그 철없는 아들이 그 유산을 갖고 가서 잘 살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막 도박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그러다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홀딱 그 돈을 사기는 맞아요. 요즘 이제 요 비슷한 얘기들이 막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돈 준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가득이고 그런데 이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는 못하니까 그냥 집에 하인이나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라도 해야 되겠다. 아들로 하는 건 너무 죄송하니까. 그 집으로 해진 옷을 입고 샌들 하나 신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머리도 잘랐어요. 머리도 막 멋있게 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어디 군대나 이런 데 가면 머리도 자르잖아요. 예. 머리가 하나도 없이 해진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먼 발치에서 오는 걸 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장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헤매는 거죠. 집을 나와서 우리가 막 너무너무 내 마음도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인생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가져봐도, 내가 또 친구를 사귀어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도파민이 분출되는 일들을 해봐도 더 큰 어둠과 절망만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게 재밌더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해하지 마. 인생 길어. 예. 좀 막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당장 나는 좀 뭐라고 할까요? 파이어족이 돼야 되겠다. 42절에 나는 파이어족이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급해.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난 막 처지는 것 같아.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일저일 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마음이 막 할 일 없이 복잡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예. 우리가 내 페이스를 찾아서 꾸준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가 한 5주 정도, 우리 이제 그냥 오프닝 한 거고 5주 정도를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책 있죠? 그 책 2권들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20, 30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다가 아들도 잃고 자기도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50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인생을 살고 보니 자기 인생이 탕자와 같았더라. 아, 내가 쉬지를 못했구나. 내 영혼이 쉬지를 못했구나. 근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비로소 쉴 수 있었구나. 여러분,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여러모로 하나님 복잡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할 일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고 애쓰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한편으로는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사오니, 오 주여,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된 안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 주님께서 온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하체 임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